이번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당대표는 당을 안정 속에서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 당은 당 지도부가 안정되지 못하고 대통령과 불화를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당이 안정 속에서 통합된 모습으로 가야 된다. 더 이상 내부의 분열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확고한 원칙이고요. 네. 또 거기에 대해서 당을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당장 당면하고 있는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과 같은 이런 개혁 과제들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소수당인 마당에 이 개혁 과제를 수행해 나가려면 당내 안정 속에서 단합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합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네. 두 번째 조건은 대통합인데요. 그 대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제가 가장 적임자입니다. 제가 원내대표 1년을 하면서 당내 많은 계파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었지만 그거 잘 수렴하고 결국 대통합을 통해서 하나된 목소리로 대통령 선거에 임해서 우리가 이겼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먼저 처음 출발할 때는 지지율이 5%포인트 이내에서 왔다 갔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지지율이 뭐 30% 혹은 때로는 어떤 건 40%도 나올 정도로 네. 아주 신장했는데요. 그것이 저 김견애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많이 인지도가 높은 사람,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사람, 그것도 여러 번 나왔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국민들 귀에는 익숙한 이름이고 네. 또 들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하고 잘 아는 사람하고 검증했을 때 아무래도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한 지지도를 표시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네. 그런 면에서 제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지도의 그 문제 때문에 처음에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김건희를 알게 되면서부터 그 사람 괜찮네. 진짜 숨겨진 보석이었네. 저 사람 하면 우리 당을 잘 이끌겠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잠재적 능력 그리고 평가 그것이 재평가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우량주의인데 저평가 고가치주였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이야말로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앞으로 투자 가치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많은 투표를 통해서 네. 지지해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알겠습니다. 합니다. 뭐 바람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네. 그냥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네. 어떻든 그런 면에서 보면 또 당이 건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하람 후보가 뭐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가 했던 그 대표 직책을 수행했던 기간에 많은 여러 가지 내부의 분란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 당원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고요. 네. 전하람 후보는 또 이준석 전 대표의 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도 수준에서의 그런 어떤 뭐 일시적 현상 아닐까. 그렇죠. 내년 총선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당이 안정화돼야 되고 네. 개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당내 통합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 일을 해본 사람들 중에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검증받은 사람이 누구냐? 저 김건희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우리 당에 착근하지 못해서 네. 아직 당내에서 뭐 스킨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쌓여야 될 분도 있고요. 네. 또 당의 자신이 맡았던 당의 지휘를 했지만 선거할 때마다 결국 다 져버렸고 중간에서 그만두거나 이랬고요. 어떤 때는 또 뭐 창당을 했다가 뭐 또 해산을 했다가 뭐 다시 복당을 했다가 뭐 탈당을 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에 비해서 저 같은 사람은 그야말로 20년 정치 인생 동안 풀뿌리 그야말로 정통성의 뿌리를 여기에다가 박아온 사람이고 네. 그런 아주 당내에서의 정통성 그와 같은 그 뿌리 이것이 확고하기 때문에 우리 당의 통합을 이끌어가고 또 이기는 선거를 치렀던 검증받은 리더십이기 때문에 네. 그 점에서 확고하게 저에 대한 지지를 표시해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야 당연히 네. 1차에서 50% 이상 득표하는데 목표가 있죠. 네. 그런데 뭐 그 표심이라는 것을 그렇게 예측해 가지고 과신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위축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네. 담담하게 네. 우리 유권자들이 평가를 받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러나 저희 목표는
확고하게 일차에서 과반을 넘어서도록 한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연대와 포용과 탕평을 통해서 당을 하나로 묶어내는 대통합을 하겠다라고 이미 여러 차례 선언했고, 그래서 연대와 포용과 탕평, 그것은 당내 여러 세력들하고 연대하고 또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 포용하고, 네. 인재의 등용에서는 탕평식을 통해서 나를 지지했든지 나를 지지하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우리 당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네.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언제인지 우리가 다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그 뿌리를 뭐 크게 보면 제가 정통의 뿌리지만 조금 곁뿌리 이런 분들도 다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뭐 당내 분란이 생긴다거나 그런 여지는 전혀 없다. 네. 제가 적어도 김기현이가 대표가 되면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수도권 지역구 출신의 당 대표가 되면 수도권 선거를 이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신기루 같은 얘기다. 사실과도 다르고 설득력과 논리도 안 맞고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도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과거에 우리 당 대표 불과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 우리 당 대표가 수도권 출신이었는데 우리가 참패했거든요. 네. 103석밖에 못 얻었죠. 그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당 대표가 였었던 적이 있는데요. 박근혜 당 대표 시절에 저희들이 이게 압승을 했고요. 그렇죠. 또 그 이전에 강재섭 대표 시절에도 압승을 했습니다. 네. 그분들은 다 영남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의 지역구 출신을 가지고 선거를 이긴다, 수도권 선거를 진다, 이긴다는 것은 넌센스 중에 넌센스고, 네. 만약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전략은 필패의 전략일 수밖에 없다. 네. 수도권 선거를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것이냐. 첫 번째 일을 잘해야 됩니다. 일을 잘해야 된다. 그 여당을 맡겨놨는데 일을 잘해야 되지. 대표가 수도권 지역이라고 해서 찍어주나. 일을 잘 못하면 안 찍어주는 거, 일 잘하면 찍어주죠. 일 잘하려면 어떻게 했냐. 네. 대통령하고 이게 손발이 잘 맞아야 됩니다. 당 내에서도 화합을 이루어야 되지만 네. 대통령하고도 서로 뜻을 잘 맞추어서 민심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기 생각하고 대통령 생각이 다르다고 늘 당 내에서 뭐 삐죽삐죽 이렇게 하고서야 일이 안 되죠. 일을 잘할 수 있으려면 대통령하고도 호흡이 잘 돼야 되고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된다. 대통령도 당대표를 신뢰하고 당대표도 대통령을 신뢰하고 그러면서 흉음을 없이 기탄 없이 민심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민심의 쓴소리들도 가감없이 전달하면서 그걸 녹여내야 되고 이런 신뢰가 바탕이 되는 것이고요. 네. 또 둘째로 그러면 그럼 일만 잘하면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뭘 해야 되느냐. 좋은 인물을 뽑아야 됩니다. 가장 경쟁력 있는 인물. 이분이 가장 주민들이 지지를 많이 받는 인물을 세워야 되는데 네. 그 인물을 내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심을 버려야 됩니다. 당대표가 사심을 가지고 자기가 대권에 대한 욕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자기 어떤 정치적 야욕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사천이 됩니다. 공천이 아니고. 과거에 그런 경험이 이미 있어 왔고요. 네. 가령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되겠다고 생각하면 다음 총선 국회의원 후보를 그동안 나하고 정치적 이력을 같이 해왔던 사람, 나를 다음 대권 후보로 만들어줄 사람, 그런 사람을 뽑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수도권 선거를 이기게 되면 세 번째 전략은 분당이 되거나 당이 쪼개지면 안 됩니다. 네. 1%포인트 혹은 5%포인트 차이에서 당락이 좌우되는 데가 수없이 많은데 그 상태에서 당이 쪼개지면 어떡하게 되냐. 그러니까 당의 그 주류의 정서나 당의 큰 흐름을 대변하지 못하는 사람이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네. 그러면 큰 흐름을 대변하는 쪽에서는 여러 가지 분란들을 스스로 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네. 당내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큰 흐름을 대변하는 저 김기현이가 당의 대표가 되면 그런 여러 가지 당내 분파들 이런 것들을 다 녹여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게 수도권 선거 전략입니다. 당선되는 사람을 내놓은 원칙. 네. 그게 투명하고 공정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빤히 알면서 네. 그런데도 내 사심 때문에 내 대권력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계파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러면 선거는 망한다. 네. 그러니 사심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주장도 웃기기 짝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반대되는 사람을 그러면 후보로 내세우면 이깁니까? 그거 황당한 거죠. 그런 터무니없는 논리는 얼토당토 않는 것이고요. 예. 대통령과도 필요하면 서로 소통하고 네. 또 대통령과만 소통하면 안 되죠. 예. 우리 당원들의 의견도 듣고 네. 또 그리고 우리 당을 이끌어왔던 많은 원로들도 계시고 또 당내에도 주요한 지도자들이 계신단 말이죠. 네. 그분들 얘기 다 듣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가장 좋은 인물을 골라내는 것이지
대통령의 의견을 전혀 들을 필요가 없다. 들어서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인 김기현의 미래는 박수 받을 때 떠나는 겁니다. 박수 받을 때 떠난다. 예. 어쨌든 당 대표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김기현에게 잘했다라고 평가해 주시면 그거로 감사한 거지.